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 뜬금없이 드라마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드라마도 아니고 한국 드라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설득을 해보죠.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알게 된 게 사실은 아주 재밌게도 미국에서 했었었는데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알바 같은 걸 뛰고 있었었는데, 알바를 하고 있었었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나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은 시프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백인 여자애가 하나 있었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백인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좀 뚱뚱한 남자애. 그 다음에 흑인 남자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4명이서 그 타임에 그 시프트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스케줄이 좀 변동되긴 했는데, 어떻게 요 4시서 일하는 시간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을 하다가 그 백인 남자애가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안 해요? 아저씨, 그냥 아저씨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한국말로 아저씨.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저씨? 그게 뭐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거를 찾다가 아주 우연하게 보게 되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와, 지금 한 3, 4편 정도인가? 그때 하여튼 몇 봤는데, 너무 재밌고, 막, 너무 슬프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막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감감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저씨가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새로 뭐가 나왔나? 그냥 그렇게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보라고. 제가 알았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의 아이디를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데, 그걸 미국으로 갖고 가면, 그게 이제 다 다릅니다. 그 미국에서 보여지는 드라마는 또 달라요. 없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있는 것도 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나라마다 가면은, 이렇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블락을 시켜놓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미국 애들은 좀 특징이, 지금 재밌거나 좋은 거 있으면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일하는 그 백인 이쁘장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그 여자애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보라고. 우리 같이 밥 먹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때 한류도 열풍이고, BTS 빵빵 날아다니고 하니까, 한국 드라마 좋아할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그 여자애가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디 아픈 줄 알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나의 아저씨를 밤새 보는데 진짜 울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 대단한 드라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너는 왜 이걸 안 보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나의 아저씨를 미국에서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성균 씨가 나와서도 되게 반가웠고, 아이유 씨도 나오고요. 거기 배우들이야 연기력으로 말하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조연급 그 배우들이 아주 훌륭한 연기를 펼쳤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드라마랑은 확실하게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어떤 내면을 정말 진지하고 날카롭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틀에서는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그냥 약간 미생의 전작 같은, 왜 그 감독이 같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다 갑자기 회사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이유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유랑 그 이성균 씨랑 같은 오피스에서 있으면서 벌어진 일들,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얘기, 그 다음에 그 이성균 씨가 또 그 어떤 벌어지는 가정사, 엄마 얘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크게 점점 이제 어떤 그 플롯이 넓어지면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저는 사실은 나의 아저씨가 왜 그렇게 미국 애들이 그 드라마를 좋아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어떤 대사가 훌륭하다거나, 대사가 매우 훌륭했지만,
한국말로 대사가 훌륭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 그 초코파이에 있는 정. 그 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정이라는 거를,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그 감성을 영어로는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뭐 정의라고 어떻게 뭐 그냥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인간적인 정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도 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나 해야 될까? 그걸 설명해가는 과정?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그 미국에는 좀 없는 감성이에요, 사실은. 미국 애들이 그 정도로 디테일을 하진 않습니다. 저도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미국 드라마에서 이런 감정선을 찾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아마 미국 애들이 그 감성에 대한 그 신기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 사람의 뭐 문화나 뭐 한국 사람 그 먹는 얘기나 이런 거를 엄청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도 이제 좀 보고 있다 막 얘기하는데 막 너무 재밌고 막 자기네들은 막 스포일러를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난 아직 안 봤다고 해서 난 말하지 마 막 이러고 걔네들이 막 얘기하고 싶어 죽으려고 하고 특히 누굴 좋아했냐면 그 이선균 씨가 그 형제잖아요. 그 첫째 형이 있고 둘째가 이선균 씨고 이제 셋째 그 막내 송세벽 씨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제가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 더 볼만한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선균 씨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그 드라마를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그 드라마를 다시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저한테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으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좀 못 볼 것 같긴 합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저한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그 이선균 씨가 그 물론 극 중의 역할이고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이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삶의 전반적인 우리 얘기 중에 한 단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선균 씨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선균 씨가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그 옆에 있는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들,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귀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귀하게 대우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슬플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분, 이게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사실 슬픈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쪽으로 좀 좋은 거는 나이를 먹으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보이는 것들이 좀 새롭게 보이고,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성숙하고 좀 이렇게 처리해 나갈 때 거기서 오는 희열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나이 아저씨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뷰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애들이 그 좋아하는 그 감정선이 분명히 있고, 이 드라마는 저는 앞으로 만약에 뭐 재밌는 뭐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뭐 한국이야 뭐 드라마 왕국이고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도 요즘엔 이 플랫폼이 다 거의 통일돼 있다시피 해서 스페인에 되게 좋은 드라마가 있다. 그럼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어디 뭐 저기 독일에서 잘 만든다. 그럼 나옵니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수많은 정말 수없이 돌아다니는 그 많은 컨텐츠들 중에 나의 아저씨 같은 이렇게 인간의 내면을 정말 이렇게 정밀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무언가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이런 드라마가 앞으로 나올까? 저는 향후 10년 동안은 이런 드라마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선균 씨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이선균 씨가 앞으로는 연기를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나의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마의 힘이 참 대단하고요. 미국에서 미국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한국 드라마 나중에 저희가 재밌는 얘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재밌는 제가 경험했었던 미국 애들과 얘기를 하겠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애들이 two thumbs up,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많이 울었고,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감정을 끌어내는 그런 드라마는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정말 미국 애들이 한국 애들보다 미국 애들이 더 많이 본 애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걸 애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술 마시다가 보면은 이거 진짜 눈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나의 아저씨 좋은 작품입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시길 바라고요. 드라마라는 게 사실 그냥 드라마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필름이라는 거, 이 영상이라는 거는 엄청난 힘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시키고, 때로는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 지금의 어떤 태도도 조금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드라마였고, 미국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드라마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런 드라마를 제가 미국 애들이 저한테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이 정말 마스터피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보라고 추천해준 나의 아저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